헤어지는 순간 단순히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각자의 길로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마음이나 감정을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죠. 내가 헤어진 이 사람의 속마음, 현재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넥트입니다. 최근 이별하셨나요? 아니면 현재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가 나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별을 하고 나면은 연애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헤어지고 나서 재회 가능성, 헤어지고 나서의 상대방의 심리, 이런 질문들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을 주고받고 교감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던 상대방이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상대방의 감정과 속마음이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특히 이 연인 관계는요, 다른 대인 관계와 다르게 만날 때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다가 헤어지는 순간 단순히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각자의 길로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연인 관계라는 거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비해서 좀 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마음이나 감정을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죠. 단절이 돼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내가 헤어진 이 사람의 속마음, 현재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했든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든 궁금한 게 당연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는 서로를 더 끈끈하게 생각하고 생겼던 관계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이별 이후의 남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대하고 싶은 분, 아니면 속마음이 궁금한 그 남자분의 생각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애 경험이 많은 경우입니다.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흔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보다는 연애 기회나 아니면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근데 연애 경험이 많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 남자분이 평소에도 나에게 대시를 하거나 다가오는 여자분들이 많은, 인기가 많은 남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든지, 아니면 작업 능력이 좋아서 맘만 먹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를 잘 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남자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를 버린 여자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도 않을 테고요. 또 내가 뭔가 아쉬워서 이별을 고한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죠.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 만날 수 있는 능력 되죠. 나 좋다고 하는 여자 많죠. 굳이 구질구질하게 내가 지나간 연애, 나한테 상처 준 연애에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듯 외모나 스펙이 좋다든지 아니면 작업 능력이 좋아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거나 여자들을 만나기에 수월한 조건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나간 여자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남자분들이 30대가 넘으면 자기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남자분과 그렇지 않는 남자분들의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 스펙 다 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도 되게 가려서 받고, 누가 나한테 다가와도 하나하나 에너지 쏟으면서 알아보기보다는 애초에 커트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의 눈에 쉽게 차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 만나서 썸 타고 스킨십도 하면서 나의 외로움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연애와 여자에 대한 데이터나 수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헤어진 여자가 어느 정도의 괜찮은 여자인지 또 그 판단도 빨리빨리 섭니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
여자들,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여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괜찮은 여자인지 빨리빨리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별을 고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내가 헤어진 이 여자분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게 특출날 정도로 외모나 몸매가 아주 뛰어나고 자기한테 엄청 잘해줬던 거 아니고서는 미련이 생기거나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뭐 당장의 외로움이나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가끔 머리에 스치도록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뇌에 스치듯이 잠깐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미련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나를 만나는 와중에서도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분들한테 대시를 받는다든지 이 남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랑 헤어지기가 무섭게 그런 여자분들이 막 대시 들어오고 그렇게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 색, 조건, 자기 관리 잘 돼 있는 남자분들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애 경험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연애 한 번 한 번이 되게 소중할 거 아니에요. 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에너지와 노력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정말 진심으로 다 했을 테고 또 내 여자친구, 이 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나 간절함이 좀 컸겠죠? 영원한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애 경험이 적은 만큼 내가 여자랑 깊이 있게 교감을 나누었다는 경험 자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애 하나하나가 되게 나에게 강렬하고 인상 깊을 수 있어요. 그냥 쿨하게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소중하고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애 경험이 적다는 건 뭐예요? 또 그만큼 이별한 경험도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애에 쿨하지 못하듯이 이별에도 상대적으로 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하면 그에 따른 상처나 후유증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후폭풍이 크게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많은 분들보다는 이별의 상처나 후유증, 후폭풍을 극복하는 내공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데 티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진 않아도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염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별의 내공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연애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랑 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는 조금 별개잖아요. 그런데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공이 작다 보니까 마음과 머리가 조금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미련을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평소에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여사친도 별로 없고 주변에 여자도 별로 없고 나에게 대시하거나 다가오는 여자도 별로 없고 평소에 여자를 새로 만날 기회 자체도 적은 분이라면은 이 헤어진 여자가 더 생각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성욕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여자와 함께 교감하던 그런 순간들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허전할 테니까요. 있다 없는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자가 잘해준 경우입니다. 잘해줬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남자분들마다 이 여자가 정말 나한테 잘해줬다 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많이 헌신했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맞춰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연을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잘해주고 희생한 것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따로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잘해주고 맞춰주고 챙겨줬지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챙겨줬던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고 이별을까지 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해줬다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챙기고 잘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챙겨줬었냐,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잘해줬던 것들이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은 평소에 소소한 감동을 잘 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니까 주유권을 살짝 챙겨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풍을 갈 때 도시락을 깜짝 챙겨온다든지 아니면 피곤한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뭐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부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잘 들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남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벤트나 감동을 많이 주었던 경우
경우도 해당이 돼요. 남자친구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차마 사지 못했던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을 생일날 깜짝 선물로 준다든지, 아무튼 뭔가 남자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 깊은 그런 감동 포인트를 많이 주었던 분들이라면 또 기억에 남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평소에 내가 스치듯이 했었던 사소한 말들도 잘 기억하고 챙겨줬었던 그런 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말인데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고 딱 그 시기에 적절하게 기억해뒀다가 챙겨준다든지, 아, 너 이런 거 싫다 하지 않았어? 내가 이거 너 걱정해가지고 이런 건 좀 피했어, 이런 거는 좀 준비해봤어,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그게 꼭 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잘 기억해서 챙겨주셨다면은 이 남자분들이 잘해줬다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자분들도 내가 했었던 사소한 말, 행동, 이런 것들 기억해뒀다가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너무 잘 챙겨줬던 거예요. 부모님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버이날, 특별한 기념일, 우리 부모님도 챙기지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잘 챙겨줬던 여자분이라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너무 좋게 보고 쏙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이라면은 더 있기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헌신해주고 잘 챙겨주는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 남자를 만나도 꼭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고 싶은, 유독 마음이 가고 노력하게 되고 사랑해주게 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잘해주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어떤 남자한테 꽂혀서 내가 헌신하고 부모님까지 챙길 정도로 잘 해줬던 그런 남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여자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노력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아, 과거에 얘는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런 것도 기억해줬었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줬었는데, 노력해줬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게 왜냐면 내가 받았던 거에 대한 그 기준치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상황들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조금 서운하고, 내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그 여자가 생각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줬던 그 진심을 조금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잘 해주고 챙겨주고 헌신해주는 게 그 당시에 가치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희생하고 맞춰주는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잘해주는 것도 스킬이거든요. 내가 무조건 다 노력하고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만큼의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공짜로 제공되는 거는 상대방이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주더라도 이 상대방이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스킬적으로 적절하게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챙겨주고 베풀고 잘해주는 그런 진심도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잘해주고 그만큼 보답받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상대방이 오히려 그런 거를 집착이다 생각하고 질려해서 나한테 이별을 고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뒤늦게 나한테 너무 잘해줬던 이 여자분들의 진심이 떠올라서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미 나는 이 사람과 헤어졌고 그 당시에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 지나서 이 남자분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이제서야 나한테 연락해서 그때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너의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냐고.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해주더라도 내 가치를 지키면서 잘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도 관계에 아주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잘해준 경우에 남자분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그게 무조건 내 방식대로 잘해준 게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 잘 맞춰서 잘해준 경우에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번째, 여자가 못해준 경우입니다. 여자가 못해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있다가 없으니까 빈자리와 공허함을 크게 느낄 수 있겠죠. 스킨십도 하고 매일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하던 내 깊은 속마음을 나누던 그런 존재가 있다가 없으니까 공허함과 빈자리를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한테 딱히 잘해준 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날 때 내가 너무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그 집착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거 자체가 더 힘들어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렇다면 생각보다 쉽게 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기에 새로운 여자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더 쉽게 잊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생각이 잘 안 나죠. 당장 뭐 내가 외로워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이 났을지언정 새로운 여자 만나서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썸을 타면은 그 초반에 그 상대방 여자분이 얼마나 잘해주고 나를 설레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그 좋은 감정에 취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여자와 그 빈자리는 홀랑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외는 있죠. 우리 남자분들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이혼한 남자분들도 제일 많이 보는 여자의 조건 1순위가 외모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남자분들이 외모를 많이 보는데 나한테 못해줬던 이 여자친구분이 누가 봐도 예쁠 정도로 아니면 내 스타일의 외적인 이상형에 정말 부합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분이라면요, 행여 이 여자가 잘 못해줬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칼럼과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제는 아시죠? 1단계 매력인 외적 요소 외모는 그렇게 썩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이 여자친구가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 매력인 성격과 건강한 마음, 프레임을 탄탄하게 갖춘,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 좋고 매력 있는 좋은 여자분을 만나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상대방이 아무리 잘생기고 몸이 좋아도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해, 자꾸 바람펴, 속상하게 해. 그러면 외모는 이 남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남자분이 있다면 그 남자분한테 더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잖아요. 더 장기적인 미래를 꿈꾸잖아요. 이렇듯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먼 미래까지 가능성을 보고 꿈을 꾸게 해주는 매력은 결국은 내 성격과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랑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운동 안 해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랑 싸우고 여자친구랑 싸울 때 운동이랑 다이어트 안 해서만 싸웠나요? 내가 조금 살이 찌고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가 자꾸만 끌리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금 살찌고 외모 조금 못생겨지는 걸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항상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들한테만 끌렸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회를 결정할 때에도 이 남자 너무 잘생겨졌는데? 이 남자 몸 더 좋아졌는데?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 남자 좀 달라진 것 같다, 성격적으로 좀 변한 것 같다, 내가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것들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외모가 예쁘고 아름다우면 유리하고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외모는 매력으로 발휘되는 데에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남자들은 이별 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연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남자분들이 이별 후에 기억하는 여자분들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예쁜 여자, 외모가 아름다웠던 여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에 딱 맞춰서 나에게 잘해주고 날 잘 챙겨줬던 여자, 이게 가장 중요한 2가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남자가 연애 경험이 적고 여자를 만날 건덕지가 너무 없는 분이라면 아마 기억에 남는데 더 유리할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멋지고 매력있는 여자로 기억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외모는 물론 내적인 매력과 자존감, 프레임까지 아우르는 훌륭한 자기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기억에 멋지고 매력있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는 여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런넥트였습니다.